2019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코드는 GitHub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목차는 이제 논문의 목차와 같은데요. 여기서 related work가 빠진 이유가 S버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버트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이고, 그 외 다른 연구들은 벌트 이전의 연구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기존에도 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한계점과 그 점을 이제 보완한 센텐스 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트의 특징은 뭐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objective function이 뭐 MLM하고 NSP가 있었는데, 이제 버트가 여기서 페어와이즈하게 인풋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버트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 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버트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버트의 제가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용해서 바이디렉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본 이제 그림일 텐데요. 이제 버트가 프리트레이닝 한 과정과 그 이후에 파인 튜닝 한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먼저 프리트레이닝에서 언레이블 된 코퍼스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와 MLM과 NSP 과정을 통해서 피처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시킨 웨이트를 특정 태스크에 트랜스퍼할 때 추가적으로 하나의 아웃풋 레이어만을 추가를 사용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적용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버트는 11개의 NLP 태스크의 소타를 갈아치웠고요. 이 과정에서 뒤에 나오는 메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버트는 뭐 베이스 모델하고 라지 모델이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버트는 일단 크로스 인코더인데요. 페어와이즈한 인풋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타겟 밸류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트의 인풋은 그림과 같이 이제 3개의 인베딩, 그 인베딩 값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버트 경우는 버트 잉글리시의 경우는 3만 개의 토큰을 사용하였고, 그 센텐스의 첫 번째 토큰은 언제나 CLS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CLS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인베딩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일 경우에 CLS 토큰 위치에 해당하는 히든 유닛 아웃풋을 피처로 생각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버트가 이제 페어와이즈하게 인풋에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단점으로는 CLS를 통해서 의미적인 유사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폴리 인코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어 펑션이 시메트릭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어 펑션이 시메트릭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때 AB로 들어가느냐, 같은 단어라도 BA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른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스코어 펑션이 시메트릭하지 못하다라고 단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센텐스 버트가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어떤 면에서 특징적으로 좋은 점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센텐스 버트의 모델을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센텐스 버트의 구조고 일종의 파인 튜닝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프런스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버트를 보셨던 대로 버트는 문장상에 함께 입력이 됐는데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는 샴 구조의 버트 각각으로 따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센텐스 A와 B가 각각 이런 샴 구조로 되어 있는 버트에 이제 입력이 되고요. 이제 한 문장이 버트를 통과했을 경우에 다음 세 가지 풀링 스트래티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CLS, 맥스풀링, 민풀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본 연구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민풀링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트와 풀링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가 컨캣을 하는 건데 각 이제 입력되었던 각 센텐스를 표현하는 임베딩 뭐 U와 V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U와 V를 가지고 컨캐네이션 컨비네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U와 V 그리고 U와 V의 차 이것을 컨캣해서 컨비네이션을 채택을 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임베딩으로 이제 나타내서 볼 수 있고 이제 문장 간의 관계의 표현을 얻으면 다음 세 가지 objective function을 이제 통해서 U와 V가 각 문장을 표현하는 임베딩이 되도록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objective fun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시 앞 화면에서 봤던 대로 1, 2, 3, 4번 순서로 다시 보자면 이제 버트와 로보타 이제 특히 버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웨이트 값을 공유하는 샵 네트워크이고 고정된 크기의 센텐스 임베딩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센텐스 버트라고 하면은 이제 문장 단위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검색 같은 거에 특화되어서 더 버트보다 빠르게 검색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의미적인 추출을 할 때도 거기서 특장점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풀링 스트래티지가 뭐 CS 토큰과 민풀링과 맥스풀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뒤에 컨캐네이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컨캐네이션이 있는데 이 요 7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오는 U와 V 그리고 U와 V의 차에 대해서 그것을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bjective fun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objective function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classification objective function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regression objective function이 있고 그 다음은 triplet objective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태스크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거를 objective function이 각각 3개의 다른 것을 사용해서 가장 적합한 objective function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서 768차원의 U와 V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값을 컨캣해서 웨이트를 곱하는데 이제 여기서 밑에 웨이트에 대한 표현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3n 곱하기 k의 웨이트를 곱해줌으로써 k 클래스로 구별해주기 위함이고 밑에서 뭐 디멘전이 3n이 있을 때 WT를 곱하게 되면 디멘전이 k 클래스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수식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optimize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류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손실 함수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예전에는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 태스크 하나만 수행하면 돼서 이제 로스 펑션 하나만 썼는데요. 요즘 버트 이후로는 objective 펑션은 뭐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다음에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목적하는 태스크의 파인 튜닝을 할 때 보통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Regression Objective Function입니다. 이제 Regression Objective Function 같은 경우는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것은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사용했고요. 민 스퀘어 에러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에서 많이 쓰이는 손실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의 유사도 같은 것들을 또 점수값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트리플렛 objective function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이제 두 개가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정도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앵커 센텐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문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과 파지티브한 것, 그리고 네거티브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태스크가 이밸류에이션 쪽에서 뒤에서 설명이 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식의 의미가, 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문장과의 거리와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문장과의 거리의 차이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같은 클래스인 것은 최대한 가깝고 다른 클래스인 것은 최대한 이제 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한 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트레이닝 디테일을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하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특성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성 자체가 이제 그 뒤에 이밸류에이션 보면 알겠지만 버트보다 사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을 다 하나씩 하나씩 어텐션을 하니까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문장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클러스터링을 할 때, 그럴 때는 컴페티셔널 이피션시가 이 단위로 하는 게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은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음, 그 예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느 용도로 좀 센텐스 버트가 좀 특장점을 보이냐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 네. 아, 센텐스 A와 B가 그러니까 버트처럼 이제 넥 센텐스 프레딕션처럼 같이 문장이 이렇게 오는 건지, 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 여기서는 뭐 문장이 같이 나온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문장이라고 나오진 않고요. 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논문을 살펴봤는데, 어, 저희 버트에서 나왔던 그 스트래티처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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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실험적으로 한 거 맞습니다. 아, 그거까지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고 해보니까 민플린이 가장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아, 앵커 센텐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잠시만요. 뒤에를 보면은 그게 사실 이밸류에이션에서 좀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지금 설명드려도 되긴 한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한 몇 페이지 후에 나와서 이제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센텐스 ARB가 구체적으로 버트처럼 뭐 그런 것처럼 같이 이어서 넥센트 프레딕션 뭐 그런 것처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그 듣는 분들 중에서 뭐 이거에 대한 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거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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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살짝 예, 살펴봤는데요. 예, 예, 여기 PPR 나와 있는 거 보면은 SNLI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예, 부분이라고 예, 되어 예, 있네요. 그래서 예, 그 예, 데이터셋을 보니까 그 텍스트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걔네가 컨트라딕션 하다, 뉴트럴 하다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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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개의 연관관계 하는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연관 관계인데 이제 네네. 태선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하고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니까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까 뭐 앵커 센텐스나 그거에 대한 파지티브 센텐스나 네거티브 센텐스나 뭐 이런 거에서 한 게 네네. 맞는데 혹시 태선 씨가 질문하신 게 그게 지금 답이 그 됐는지 예시를 궁금해 하셨던 것 예, 같아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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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데이터셋 보니까 좀 예. 확 와닿았는데, 아, 네, 예. 보시면 아, 예,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예, 하나만 예. 더 드려도 아, 될까요? 예. 예. 제가 그 NLP 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인풋이 이제 센텐스 A와 센텐스 B인데 그 네. 인풋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각 이제 형태소 단위로 짜는 건 알겠는데 걔네들도 이제 워드 투 벡터 형태로 어떤 벡터를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맞습니다. 예. 벡터 형태로 그렇게 집어넣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사인 시뮬러 통해서도 그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고정된 벡터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차원이 768차원의 U와 V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 벡터 값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각각 센티미터 텍스처 시뮬러리티, 뭐 센티브,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보면 시멘틱 텍스처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STS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셋이 두 문장의 유사도를 0에서 5로 평가를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모델들 이제 뭐 글로브 인베딩, 뭐 버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모델들이 두 문장의 유사도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반환을 하고 이제 타겟값과 예측값의 스페어스만
스페어스 랭크 콜리레이션 개수로 성능을 평가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페어스만 랭크 콜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센텐스 버트를 SNLI 데이터셋과 멀티 장르 NLI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STS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 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 있고요. 밑에 있는 센텐스 버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각각 성능이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딩이 6R에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장 그 높게 나와 있는데요. 센텐스 버트와 센텐스 로보타가 성능이 높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아봤는데 C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셋 자체가 여러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TS 평가에 더 적합한 데이터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센텐스 로보타가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뭐 그 둘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밸류에이션은 Semantic Textual Similarity가 Supervised STS인데요.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크게 이제 왼쪽 위에 것과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냐의 차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자면 왼쪽 위에 있는 표에서는 NLI로, 그러니까 뭐 SNLI나 멀티장르 NLI 이런 것으로 프리트레이닝된 센텐스 버트이고요. STS로 파인 튜닝이 안 된 모델로 unsupervis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는 앞장에서 보듯이 뭐 여기서 센텐스 버트 하나 그 왼쪽 위에 있는 구역에서 센텐스 버스 NLI 베이스가 77.03으로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은 같은 unsupervised STS에서 77.03으로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STS로 파인 튜닝이 안 된 모델로 unsupervised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프리트레이닝만 한 경우에는 센텐스 버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버트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트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페어와이즈에서 워드 단위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센텐스 버트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텐스 버트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런 버트와 근접한 성능을 내면서도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속도가 버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rgument First Similarity라는 AFS라고 하는 것은 이제 STS처럼 두 문장이 들어가고 유사들을 이용해서 O로 측정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AFS 같은 경우는 주장과 근거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의 렉시컬 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엄청나게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Temporal Cross Validation에서는 AFS로 파인 튜닝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버트가 S버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페어와이즈하게 인코더에서 두 문장이 들어가서 두 문장이 어텐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텐스 버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성능 차이를 봤을 때 센텐스 버트가 뭐 버트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로 보시면 크로스 토픽 이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토픽 3개의 데이터 중 2개를 가지고 학습한 후에 이제 다른 한 개의 토픽을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것의 의미를 보자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제너레이션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고요. 이제 실험 결과는 버트와 센텐스 버트 모두가 다른 태스크에서 성능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는 특성이 검색 등의 이제 강점을 보이는 모델인데요. 성면에서 이렇게 버트와 근접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키피디아 섹션 디스팅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아티클 내 문장이 서로 같은 섹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태스크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앵커 센텐스하고 파지티브 센텐스하고 네거티브 센텐스가 여기에 속하는 그런 예시를 들면은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브젝티브 펑션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트리플 레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앵커 센텐스가 네거티브 센텐스보다 파지티브 센텐스에 더 가깝다고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한 아티클에서 그 문장이 서로 같은 섹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태스크. 여기서 이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서 3개의 모델이 바이 LSTM 기반 모델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센텐스 버트가 위 문장의 성능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센티벌인데요. 이제 그 센텐스 임베딩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툴킷이고요. 센텐스 버트가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제 인퍼센트와 유니버스 센텐스 인코더가 여기서 보시면은 MPQA 그리고 TREC에서 성능이 더 좋게 나왔는데 이는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데이터가 이들 태스크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센텐스 버트에 쓰이는 플링 스트래티지와 컨캐티네이션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태선 씨께서 질문을 하셨던 이제 민플링이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컨캐티네이션을 이 컴비네이션 중에서 가장 아래에서 그 위에 있는 U와 V 그리고 U와 V의 차를 컨캐티네이션 한 거, 그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하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컨캐티네이션 컴비네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밸루에이션에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센텐스 버트, 그 다음에 에버리지 글로브 임베딩, 인퍼센트, 그리고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와 그것의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센텐스 버트와 다른 방법들을 비교를 할 때 스마트 배칭한 센텐스 버트 중점을 비교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배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길이가 유사한 것끼리 정렬을 하고 여기서 이제 패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CPU에서 인퍼센트가 센텐스 버트보다 빠른데 이거 자체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훨씬 간단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인퍼센트는 하나의 LSTM 레이어를 사용하고 반면에 버트 같은 경우는 12개의 스택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GPU에서는 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매칭을 활용한 센텐스 버트가 인퍼센트와 유니버스 센텐스 인코더보다 더 빠른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브 임베딩이 가장 빠른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버트가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버트보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글로브 임베딩하고 인퍼센트하고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는 뭐 태생적으로 워낙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컴퓨테이션 이피션시가 좋지만 버트보다는 센텐스 버트가 이제 훨씬 빠른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코사인 시뮬러리 같은 시뮬러리티 메저에 같이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센텐스 버트를 파인 튜닝을 해서 앞에서 봤던 구조인 샴과 트리플렛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이제 버트를 활용해서 버트를 파인 튜닝해서 센텐스 버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성능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실험들 중에서 성능 자체가 버트보다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지만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훨씬 빠른 센텐스 버트가 검색 등이나 아니면 아까 여러 데이터셋에서 보았듯이 문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데 그럴 때는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센텐스 버트가 컴퓨테이션 이피션시가 인퍼센트보다는 9% 빠르고 그다음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보다 55% 빠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